화난 인생을 살 것인가? 웃는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과 소통하며 우리가 표현하는 감정이라는 것은 쉽게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또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 부정적 감정은 타인에 대한 이해라든가 배려라는 명목으로 자제해야 하는 감정으로 인식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정적 감정, 그 대표적인 것이라 볼 수 있는 화가 없다면 아주 먼 과거에 생존만 존재했을 시대에 나를 지킬 수 없었겠죠? 모든 감정은 우리 사고 중에 자연스레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그렇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니 어떤 감정이든 무시하거나 감추면 안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할 책에서는 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야기하며 중요한 변화를 위한 힘과 동기로 바꾸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단지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요구나 위협을 받아들이는 신호이며 그 신호에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장애물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에너지로 이야기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가는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을 떠나볼까요? 화의 심리학, 지은이 비벌리 엔젤, 옮기니 김재홍, 편행곳 용오름. 내가 이 책을 쓴 이유. 화는 오랫동안 내 관심사였다. 수년에 걸쳐 화를 연구했고 내면에서 화를 씨름했으며 상담자들이 화를 어떻게 다루는지 관찰했다. 화는 다른 감정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래서 약점과 고통을 가려줄 수 있다. 화를 표현해야 고통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고통을 표현해야 화를 깨닫는 사람도 있다. 나는 화가 종종 수치심 때문에 일어나고 화를 표현하는 방식이 수치심을 낳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많은 사람이 자신의 화를 두려워한다는 사실과 자신의 화가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내가 화를 잘 알게 된 데에는 심리치료사로서 사람들을 치료해온 경력 외에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나는 20대 중반에 깊은 우울감에 빠져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우는 일은 다반사였고 집 밖으로 잘 나가지도 못했다. 희망도 없고 의욕도 없는 시절이었다. 나는 어렸을 때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지만 그 일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가해자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극히 감정적으로 나를 학대하고 방치한 엄마에게도 분노를 품고 있었다. 그 분노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협적이던지 표현은 고사하고 무서워서 건드리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그래서 나는 화를 내는 대신 술과 음식 그리고 섹스에 매달렸다. 그리고 남자들로 하여금 나를 완전히 기만하도록 내버려두는 한편 아주 까다롭게 굴거나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방식으로 가해자와 엄마에게 화를 냈다. 내가 헌신적인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내 자신의 화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다.
나는 치료사 앞에서조차 화를 표현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했다. 화를 안전하게 표현하는 도구인 상담자용 스펀지 방망이를 휘두를 때도 치료사의 눈이 닿지 않는 소파 뒤편으로 가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치료는 소용이 없었다. 마침내 내가 화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떨치고 화를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알게 된 것은 네오레이히안 요법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평생을 품고 다닌 깊은 분노의 저수지에서 물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힘을 얻었고 피해자의 정신 상태에서 벗어났다. 새로운 힘을 얻은 나는 다시는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대개 그렇듯이 이번에는 내 자신이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가해자가 되었다. 나는 여전히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상대를 극단적으로 통제하려 했다. 여전히 술을 많이 마셨고 술을 마실 때는 동료들을 심하게 비난하면서 똑같은 불평으로 끊임없이 지붕거렸다. 본질적으로 나는 우리 엄마가 되어 있었다. 내 안의 악마들을 달래려면 또다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치심과 그림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림자란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우리 안의 어두운 면을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 책에서 논의하는 모든 종류의 화를 직접 경험했다. 화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도 있었고 잘못된 방향으로 화살을 돌린 적도 있었다. 인간관계에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가해자가 되기도 했다. 나는 화를 피해 숨거나 달아나지 않고 화를 직시한다면 상대에게 횡포를 부리거나 공격을 가하지 않고도 화가 났음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또 화를 언제 표현하고 언제 참아야 하는지를 배웠다. 그리고 마음속 무언가가 떠오를 때나 의기소침해 있을 때, 또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그 속에서 화를 발견해내는 법을 배웠다. 내가 화를 긍정적으로 관리하게 된 것은 사실상 내가 달성한 최고의 성과였다. 지금은 화가 나도 상대를 괴롭히지 않을 뿐 아니라 화가 난 사람이 나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화가 나는 횟수도 크게 줄었고 화가 날 때는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느끼고 표현하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화를 통해 배우는 것이다. 나는 화를 통해 내 자신이나 내가 처한 상황 혹은 상대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운다. 또 내가 어떤 식으로 갈등을 부추겼는지를 배우고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도 배운다. 결국 나는 화를 통해 많은 유익을 누렸다. 화는 내가 파괴적인 인간관계를 끊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었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도록 앞에서 끌어주는 힘이 되었다. 화는 내가 가장 힘든 싸움을 할 때도 도움을 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에 반대하는 개인적인 싸움이나 직접적인 싸움 모두를 돕는다. 그리고 화는 아동 학대부터 환경 문제까지 모든 일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내가 알게 된 사실은 또 있다. 내가 화를 창의적인 노력에 쏟아붓는 법을 배우자 엉뚱한 상대에게 표현되어 인간관계를 파괴했던 화와 자기 파괴 행위의 형태로 내 자신에게 돌아왔던 화가 긍정적인 에너지와 영감 그리고 통찰력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상처를 입혔는지 용기를 내어 똑바로 직시하면 화를 놓아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강렬한 개인적인 경험과 화에 대한 폭넓은 연구, 그리고 수년에 걸쳐 상담자들을 치료해온 이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화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고, 심지어 이 주제와 관련해 다른 곳에서는 읽어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지식을 다뤘다. 나는 이 책으로 누군가에게 선심을 쓴 것이 아니다. 과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보다는 오히려 연민과 이해심을 보여주고 화와 씨름했던 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했다. 그러므로 화 때문에 과학적인 행동을 해온 사람은 자신의 화가 상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가능한 한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주변 여건이 힘들어지더라도 자기 파괴의 습성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기 바란다. 나는 왜 화를 제대로 못 낼까? 로리는 자신이 왜 그렇게 자주 화가 나서 폭발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다가도 갑자기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건드리기만 하면 그녀 안에 있는 격렬한 분노의 감정이 터져나오곤 한다. 그러면 그녀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분위기는 엉망이 되고 사람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화는 보통 뚜렷한 이유 없이 사그러지기 때문에 그런 소동은 아주 잠깐으로 끝날 때가 많다. 레베카는 화를 내는 법이 없다. 가족과 친구들은 남편 칼이 소리를 질러도 차분하게 대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신기해한다. 하지만 레베카에게는 남편의 괴롭힘을 되갚는 자기만의 은밀한 방법이 있다. 우연을 가장해 남편이 가장 아끼는 셔츠에다漂백제를 쏟고 남편의 상사가 여는 중요한 저녁 파티가 있는 날 오후에 깜빡 잊고 세탁소에서 양복을 찾아오지 않으며 남편의 어머니가 전화를 해도 잊어버리고 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맥스는 아이들 때문에 종종 이성을 잃는다. 아이들이 새 카펫에다 주스를 쏟는다든지 하는 실수를 하면 그때마다 고함을 지르면서 아이들을 심하게 흔든다. 시간이 지나면 심했다는 생각을 하지만 자신을 통제하지는 못한다. 로키는 비판에 극도로 예민하다. 아내의 말이 조금이라도 비판조로 들리면 몹시 화를 낸다. 자기가 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모욕해?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리곤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 그는 몇 시간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내의 말에 자신의 감정이 상한 것과 똑같이 아내의 기분도 상하게 만든다. 그것은 남이 보기에는 분명 지나친 짓이지만 로키가 볼 때는 아내를 그렇게 굴복시켜야만 마땅하다. 마시는 화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화가 날까봐 항상 염려한다. 그녀의 대화는 많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말이 앞선다. 화내지 마. 화내지 마. 나 몇 분 늦을 거야. 부탁인데 화내지 마. 아무래도 같이 못 가겠어. 타라는 자신이 언제 화가 나는지 모른다. 오랫동안 감정을 먹는 걸로 풀어 자신이 어느 순간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거의 깨닫지 못한다. 스티브는 자신의 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든다. 일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그의 요구를 들어준다. 제니는 친절의 대명사다. 그녀는 자신이 절대로 화를 내지 않고 사람들과 두루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한다. 하지만 그녀의 끊임없는 미소와 친절한 말 뒤에는 종종 비꼬거나 경멸하는 기미가 보인다. 제니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화가 나 있는 것이다. 로저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곧바로 비난할 대상을 찾는다. 책임을 지기보다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을 한다. 주위에 있는 누가 보더라도 그의 삶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 것은 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데 정작 그는 언제나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케이트는 자신을 비난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녀는 누가 화를 내면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 비난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한 자신에게 화가 나 부정적인 독백으로 스스로를 무자비하게 질책한다. 릴리는 화가 나지 않은 사람을 보고 화가 나 있다고 추측할 때가 많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화가 날까봐 두려워하다가 오히려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곤 한다. 그녀는 친구나 가족이 약간만 다른데 정신을 팔거나 멀어진 것처럼 보이면 나한테 화났어? 하고 물어본다. 그러고는 상대의 대답을 믿지 않고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상대는 정말로 화가 나고 만다. 이들은 모두 잘못된 분노 성향을 지니고 있어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는 원래 정상적이고 건강한 감정이지만 그것을 파괴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행동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자제하면서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언어적인 학대를 받아들인다든지 하면 그때는 정말로 대단히 부정적인 감정이 될 수 있다. 화에 문제가 있다거나 화내는 방식이 병적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질이 나쁘다거나 화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앞에 나온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았듯이 병적인 분노 성향은 그 밖에도 많다. 어떤 사람은 화를 너무 자주 내거나 화를 이용해 주위 사람들을 통제 혹은 조정하려 든다. 또 어떤 사람은 화를 자주 표현하지 않는 대신 숨기고 속으로 키우는 탓에 그 화가 인간관계를 망치는 괴물로 자라난다. 어느 쪽이 됐든 화가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된다. 화의 오용과 남용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아동학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도로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스포츠와 관련된 폭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는 하키와 축구뿐 아니라 야구 경기를 보러 가는 팬들까지도 폭력에 연루되는 실정이다. 화를 참고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은 분명 많다. 그런데 화를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화 때문에 건강과 인간관계가 나빠지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지 않으려면 화를 배출해야 한다. 화는 대단히 복잡한 감정이기도 하다. 화 때문에 문제를 겪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일 수 있다. 다음에 나오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를 다루는 데 문제가 있는 이들이다. 화가 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 화가 나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다. 화가 난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도록 내버려 둔다. 화를 표현하기가 두렵다. 화를 절대로 내지 않는다. 화를 끌어안고 있으면 용서하지도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몰래 복수할 방법을 찾는다. 화가 나 있는 시간이 아주 길다. 화가 나면 통제가 안 된다. 부인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성향이 자신과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를 표현하는 자신의 방식이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느껴진다.
화를 표현하는 방식 때문에 직업이 위기에 처하거나 경력에 피해를 본 적이 있다. 왜 갑자기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 화의 화살을 잘못된 방향으로 쏜다. 화 때문에 속이 문드러진다. 화가 난 사람이나 통제하려 드는 사람, 혹은 가학적인 사람과 계속해서 엮인다. 다른 사람의 화에서 비롯되는 감정적 혹은 육체적 학대를 허용한다.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감정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학대하도록 내버려 둔다. 만약 여기에서 언급된 문제가 당신에게 하나라도 있다면 이 책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화와 다른 사람의 화를 다루는 건강한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할 분노 성향은 건강한 것일 뿐 아니라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상적이고 당연한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을 받아들이고 훈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불편한 역할을 떠맡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편안함을 느끼는 테두리 바깥으로 나가야 할 때가 많다. 전제는 남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사람 안에는 비판받거나 심판받기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수동적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 안에는 깜짝 놀랄 만큼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리고 화를 피해 다니는 사람 안에는 펄펄 끓는 화가 존재한다. 분노의 기술을 익혀라. 분노 관리 기술의 목적은 감정적인 기분을 없애고 화 때문에 생기는 생리적 흥분을 줄이는 데 있다. 분노 관리 기술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류는 공격적 분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누구라도 다음 전략들을 활용할 수 있다. 1. 화의 진정한 원인에 귀를 기울여라. 예를 들면 그 상황에서 왜 화가 났을까? 내가 지금 아픔을 느끼는가? 두려움을 느끼는가? 위협을 느끼는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 2. 화를 내는 목적을 인식하라. 화를 내므로써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자문해보라. 예를 들면 내가 하려는 혹은 하지 않으려는 일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내가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 같은 질문이다. 3. 자신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갈등 해소를 촉진시킬 의사 표현 기술을 배우라. 분을 터뜨리거나 언쟁을 벌이면 잠깐 동안은 후련하겠지만 진정으로 상황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적극적 의사 표현을 위한 제안들을 수용하라. 4.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타임아웃을 갖는 법을 배우라. 감정이 고조되어 있으면 명료한 생각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혹은 타임아웃을 가지면 상황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기 몫의 책임을 더욱 잘 판단할 수 있다. 5.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배우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대응 방식 혹은 우리의 환경뿐이다. 6. 화를 통해 배우라.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자문해보라. 예를 들면 여기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내가 어떤 책임이 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이다. 7. 자기를 성찰하고 부정적인 관계 패턴에서 자신의 역할을 바꾸는 법을 배우라. 8. 자신만의 분노 유발 요인을 찾아내라.
화를 처리하는 9원칙. 1. 화 뒤에 숨은 감정 혹은 화를 일으키는 감정을 찾는다. 이렇게 자문하라. 지금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진짜 감정은 무엇일까? 좌절감, 위협, 두려움, 굴욕감, 거절감, 아픔, 시기. 이 중에 무엇일까? 2. 화 뒤에 숨은 감정을 알아냈으면 상대에게 그 감정을 전한다. 자신의 감정을 나 메시지로 전달하고 빈정거림이나 욕 혹은 복수는 피한다. 예를 들어 굴욕감을 느끼면 이렇게 말하라. 당신이 친구들한테 우리 문제를 얘기했을 때 심한 굴욕감이 들었어. 그건 친구들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거잖아. 정말 화가 나. 다음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3. 상대를 망가뜨리거나 관계를 파괴하는 말을 피한다. 나쁜 년이나 인간 쓰레기처럼 경멸하는 말은 사람의 자존감을 망가뜨릴 수 있다. 관계를 끊거나 일을 그만두거나 이혼을 하자는 위협은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수 있다. 말다툼으로 열이 나 있을 때 되돌릴 수 없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4. 비꼬는 말이나 모욕 혹은 비하하는 말로 안갚음을 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화가 났다면 빈정거리거나 모욕하지 말고 자신의 기분을 털어놓고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거슬린다고 얘기하라. 상대는 당신을 일부러 화나게 할 생각이 없었거나 당신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당신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또다시 그런 말이나 대접을 받고 싶지 않다는 뜻도 확실하게 전달된다. 5. 자신의 반응을 면밀히 살핀다. 공격적인 사람은 곧장 결론으로 들어가 충동에 따라 행동하기 쉽다. 다음번에 열띤 논의가 있으면 속도를 늦추고 자신의 반응을 면밀하게 살펴라.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마디를 내뱉지 말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바를 신중하게 생각하라. 동시에 상대의 말도 신중하게 들어라. 비판을 받는다고 느낄 때 방어적으로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곧바로 받아치지 말고 상대가 전달하려는 이면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라. 예를 들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아내가 불평을 하면 방어적이 되어서 자신을 숨막히게 한다거나 소유하려 든다고 비난하지 말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내의 기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6. 때리기나 밀기, 붙잡기 혹은 어떤 식으로라도 상대를 육체적으로 학대하지 않는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는 그 자리를 떠라. 자신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가능한 한 빨리 자리를 피해야 상대뿐 아니라 자신도 보호할 수 있다. 7. 필요하면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가진다. 자제력이 떨어질 때는 타임아웃을 가져라. 잠깐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 앉아서 차분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라. 마음이 가라앉으면 자신을 화나게 한 상황에 대해 상대와 얘기를 나눠라. 8. 화를 건설적으로 분출할 방법을 찾는다. 상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화가 가라앉지 않을 때는 논의가 좋은 방법이 못 된다. 이럴 때는 육체적인 활동과 운동이 좋은 배출구가 된다. 9. 사건이 생기면 자기 몫의 책임을 살핀다. 자기 몫의 책임을 지면 상대를 비난하지 않게 되고 삶에 대한 안정감도 커질 것이다. 화의 심리학.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생각해보고 상대가 화를 내는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면 화나는 감정을 단순히 참고 누르거나
화내고 나서 자책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를 줄이거나 낮추기 위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나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화를 다스리는 법.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면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우선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나는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니 오늘은 독자분들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꼭 투자해 보셔서 한번 기록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야기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